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천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지 천공을 주제로 토론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올 때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1년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국정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로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왜 그럴까요? 그러면 될까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한번 깊이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천공 전문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과찬이십니다. 안진걸입니다. 천공 만나봤어요? 아,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생겼어요? 아니요. 수염이 근사하던데. 네네. 뭐 언뜻 보기에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보통 평범한 국민들하고 다르게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신인규 변호사, 정치면 본색리 이장님 나오셨네요. 정교한 스픽 스태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박수도 쳐주고 좋아요. 네. 너무 훌륭한 패널분들이어가지고 우리 안진걸 소장 오시면 왠지 좀 업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토론 프로그램이 거의 예능 코드화 되는 것 같습니다. 정어리 때 막 몰려올 것 같은 예. 기운을 자, 우리 정어리 때 빨리 다 보여주십니다. 나오세요. 100만 정어리 때들 나오세요. 이장님, 우리 안진걸 소장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뭐 안 될 겁니다. 뭐 안진걸이 하면 안 될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소장님은 안 소장님대로 역할이 있고 또 백 앵커님이 갖고 있는 이 파워풀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이 정치본색이 더 잘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댓글 참여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많은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두 분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글램모가 지금 선크림 선크림 세트 판매하고 있는데, 선크림 2+2 이 상품을 구매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손선풍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장님, 손선풍기 드린 뒤로 너무 많이들 사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데요. 이러다가 선풍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풍기 지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있고요. 선풍기가 아마 시중에서 한 10,000원 정도는 하는 건데 10,000원 예. 좀 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걸 이번에 잘 제작해서 더운 여름에 선크림 바르시고 예. 선풍기로 이렇게 붙이면 아,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제품도 좋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주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매일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특히 2+2를 예.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풍기도 이 기회에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올 여름 더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또 정어리 때 모집하고 계시죠. 39만 명 돌파한 이후로 하루 사이에 또 2,000명 늘어나서 39만 2,000명 됐는데 곧 40만 명, 5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100만 명 되면 아시죠? 정어리 때 100만의 힘을 우리가 한번 보여줄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자, 오늘 천공을 주제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공. 아니, 이놈의 천공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전예현 교수 기자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천공 취재해 봤어요? 직접 취재는 안 하고요. 관련 취재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이 천공 논란이 터지고 당황한 곳은 국민의힘 내부였던 것으로 저는 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토론회 관련해서 분석하는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당시 이제 홍준표 예비 후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죠.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을 걸어서 이른바 자객 공천을 받은 특정 인물에 의해서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왔고 홍준표 정치인은 지금 이제 대구시장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소식에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천공과 관련된 의혹은 윤석열 정부에서 말끔 해결되지 못하고 어떤 정치 현안이라던가 심지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현안에 있어서도 그 그림자가 완전히 지워졌다고는 예.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천공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왜 천공이 이렇게 계속 관심 주요 인물이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다 동의하기 힘든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 이것과 항상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조문을 안 했죠. 뭐야 조문하러 가놓고 왜 조문을 안 해? 뭐 길이 막혔고 뭐 비행기 시간이 늦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 비행기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은 다 와서 하던데 길이 막혔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운동화 신고 걸어가더만. 뭐 이런 궁금함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천공이란 자가 뭐 탁한 기운이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저것 때문에? 에이 설마. 그러대요. 또 이제 일본 사죄 뭐 괜찮다. 그리고 구상권도 안 한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나중에 또 천공이 일본은 적이 아닙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일일이 천공 관련된 것을 가서 들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까?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닷없이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큰 화두를 잡고 교육개혁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이 부분에 문제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이 킬러 문항을 가지고 뭔가 기득권 간에 또 학원과 어떤 다른 뭐 교육 당국 간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건 사실 격가지 아닙니까? 교육개혁하다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이것도 고치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천공이 일찍이 내가 이런 대학 수능 제도 다 바꿀 거야.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대선 후보 되기 전이니까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모르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한 가지만 더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난 곳에 천공이 많이 등장해요.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것은 정말 보안사항입니다. 극비. 그런데 대통령이 나타나면 거기에 다 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가 있으면 또 가 있고 그 다음날 등장하고 그 다음날 등장하는데 그쪽 지역 군수가 나와서 영접하고 경찰서 간부가 와서 모시고 이건 또 뭐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계속 어른거리는 이유는 뭔지 한번 짚어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살펴보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걱정해보고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도 생각해보고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 하나하나 천공 발언을 통해서 돌아보지요. 첫 번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 조문을 안 했던 그 이유와 관련해서 천공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근데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에서 4차원의 기운을 내한테 무드가 올 수도 있어요.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신우기 변호사, 지금 저 발언은 시기가 조문했을 때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처럼 한참 전에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기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식적 아닙니까? 뭐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이슈고요. 그 천공 논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백운기의 정치본색에서 정말 토론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데 인구 문제, 교육 문제, 참 이런 거 경제 문제 토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선도 비선 같지 않은 정말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또 비선이라면 그건 또 뒤집어질 일이지만은 참 이 주제로 토론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에 전 참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조문문란 전에 후보 시절에 왕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녹취에 본인이 뭐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뭐 굉장히 자기가 더 도사보다 더 잘 본다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선대위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당시 네트워크 본부에 뭐 무속 논란 있고 이래가지고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이 선대 본부장일 때 해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속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다가 사실 이제 용산 이전 과정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행사에 이제 천공이 자주 등장을 했던 것이 핵심인데 지금 천공은 상당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 비선들은 본인을 숨겼거든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했는데 이분은 영향력 여부도 따져봐야 되지만은 본인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계속 선을 안 긋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안진걸 소장,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을 때 조문을 못했죠. 그게 큰 뭐 국내 화제가 됐죠. 네. 뭐 엘리사 베스라고 철자 실수를 한 것도 정말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천공 이야기 중에 이제 4차원의 뭐 탁한 기운다가 실제 제가 무속인들에게 여쭤보니까 이제 상문악기라고 해서 산 같은 문에는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쫓아다니니까 가지 말아라. 요거 이제 무속인들이 자주 뭐 큰일하는 사람들 권유하긴 한답니다. 근데 그건 사적으로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꾀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렵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건 국가 중대사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저 천공 이야기대로 수행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민간이 돼서 천공하고 놀면 되는 거지 국민을 대표해서 공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게 그 조문 전날인가 전전날에 천공 방송하고 실제로 비행기 시간을 대통령 출입기자들 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2시간인가 늦어지면서 조문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가. 비행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리송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이 다 짜져 있긴 한데 뭐 한두 개 정도는 못 할 수도 있고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다 팩트입니다. 그럼 뭐 우리 정치본석에서 저희가 이제 팩트하고 구분해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출발 시간이 늦어지고 천공이 저런 이야기라고 출발 시간이 늦어져 비행기. 청와대 출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천재지변에나 가끔 보이는. 그리고 갑자기 1분 1초가 가장 중요한 VIP 일정을 대통령 스스로 와가지고 한두 개 일정은 안 될 수도 있고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아리송한. 그러더니 진짜 안 가버린 거잖아요. 저는 100%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 조문 관련해서는 천공 이야기를 100% 평소에 도사들하고 노는 걸 즐긴다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도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부부에게 100%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감히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 말씀이죠.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우리가 육사위의 검사위의 여사의 법사라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법사위에는 투사가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장님, 그래요. 사실 상가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안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통 뭐 그런 것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국가 정상이 가서 조문을 하는 거고, 아니 그리고 조문을 안 할 거면 뭐하러 갑니까? 천공이 이제 조문은 필요한 데 가야 한다.
그리고 4차원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운이 묻어 나온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 조문을 가면 아까 이제 예외적인 거는 뭐 가족사나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안 간다고 하는 건 정말 개인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고, 조문이 실제로 4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누가 생각하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가 있으면 난 그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요. 조문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 추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어쨌든 천국으로 가시든 아니면 극락의 세계로 가시든 잘 가도록 우리가 인사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4차원의 기운이 있다. 묻어 나올 수 있다. 그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또는 당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됐을 때 4차원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악귀 또는 나쁜 기운이 묻어 나올 수 있다.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천공이라는 사실이고, 천공의 그 말 이후에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이 최초 토론회에 왕자 새기고 나왔던 것, 그 다음에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된 것, 그리고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천공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의 비호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 국정농단까지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면 알아서 그냥 자기 개인사 하도록 도와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비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 세계에서 뭔가 나쁜 기운이 묻어 나올 수 있다고 한 그 사람의 행동을 대통령실이 비호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조문은 딱 타이밍이 그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인과관계가 좀 성립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해바다님, 조문을 왜 안 했는지 브리핑도 없었으니 인정한 거 아닌가요? 전혜영 교수, 그때 브리핑을 안 했나요? 브리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하고요. 처음부터 뭐 일정을 한두 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거 무슨 완전히 외교를 가는 건데 의전이 엉망진창인 거 아니냐.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럴 것이라고 알려줬던 것과 이게 변경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을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야, 다른 게 작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고로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천공이 국방부 앞에 천막 어쩌고저쩌고 한 발언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막 치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이밍상으로 뭔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점이 많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고요. 사실 외교, 그다음에 뭐 청사 이전 이런 거는 개인적 취향이라던가 뭐 우리가 왜 시험 볼 때 뭐 어떤 국 안 먹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국가의 대사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뭔가 천공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과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수능 발언 논란이요. 느닷없이 킬러 문항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 지금 여당에서는 일타 강사를 완전히 타겟으로 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천공이 수능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나중에 이제 또 드러납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뭐 이상한 것만 있으면 천공이 혹시 옛날에 뭐라고 했는가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2018년 10월 9일 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최근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금도 뭔가 교류가 있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찍이 2014년에는 또 일본은 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 국정 최고 책임자한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2014년 11월 4일 천공의 일본 발언, 2018년 수능 발언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그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답을 바르게 풀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답은, 이건 나중에 내가 다 풀어주겠지만,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능을 갖다 자꾸 하찮게 보는 거죠. 이제부터. 그럼 수능 없어져요. 뭐든지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하찮게 볼 만큼 컸다 이 말이죠. 과거에 수능이 처음 나올 때는 수능이 전부 단 줄 알고 다 따라갔어요. 그럴 때는 수능 덕을 봤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판을 짜느냐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앞으로. 자, 신은규 변호사. 네. 지금 이제 두 발언을 들어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식과 사고에서 기인된 발언이에요. 어떻게 저런 거를 말이라고 씹으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제는 비록 시기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발언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아무리 정권에서 국민들을 바보 취급을 해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천공 관련한 이슈는 하나하나의 퍼즐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퍼즐들이 다 맞춰져서 완성이 되면 그 그림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의 문제 아니냐라고 저는 일단 보고, 아무래도 지금 저 천공의 발언을 들어봐도 뭐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강의를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듣고 했다라면 진지하게, 그럼 정말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천공하고 인식의 수준이.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은 그 무슨 논란이더라도 다 포장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날르면 때 앞에 비속어까지 있었죠. 뭐 처음에는 사람이다, 새끼가 아니고 사람이다. 나중에 누가 안 들린다. 뭐 이렇게까지 이론을 만듭니다. 뭐 날리면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수능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조국 수사를 했으니까 교육 전문가다 이러면서까지 쉴드를 치거든요. 천공도 정말 그 허접하기 이를 데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인식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한 개인으로서 떠드는 것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저런 방송을 봤다라든지 교류를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천공의 저 발언도 또 실드를 칠 거예요. 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우려스럽고 이 대한민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지금 여당은 저는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아마 천공도 국민의힘 원내 뭐 회의할 때 불러서 아마 특강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매우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제 사실 방송 앞두고 좀 취재를 할 겸 어떤 분한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무간도 정권은 처음 본다. 그래서 무간도. 제가 적어왔습니다. 무속 간신 도사. 보통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고 정권 탄생하고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참여정부는 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역주의 타파하자, 균형 발전하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때 우리 기억하실 텐데 인권 문제, 국가 인권이, 그리고 IT 기업 육성하는 정책, 이런 큰 정책이 있어요. 심지어 보수 정권에서도 뭐 녹색 정부, 박근혜 정부 창조부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속 간신 도사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넘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참 이게 마음이 답답한 입장인 거고,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괴담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셨습니다. 근데 이장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저런 것을 시간 내서 듣고 있는지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힘이 있다니까요. 대통령하고 잘 알고 대통령 본인이 만들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나와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천공 옆에 가 있는 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공 말을 듣고 가겠습니까? 천공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가겠습니까?
저는 천공이 지금 하는 저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국민을 또는 세상 사람들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보길래 일본에 대한 저런 인식. 아니 본인의 부모도 일제시대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제 부모님이 일제시대에 살았을 때 당했던 거 생각하면 일본이 고마운 거라고요? 공주를 하도 많이 해가니까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온 동네 천지로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말기에는 그런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제노역에 동원이 되고 징용병으로 끌려갔습니까? 그 일본을 어떻게 고맙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일본이 좋다는 거고 아니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럼 3,000년 동안 일본 사과하러 갈 거냐고? 이 사람은 숫자 개념도 틀렸죠. 인간 세상에서 3,000년을 이야기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3,000년을. 50년, 10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라도 3,000년 이야기하죠. 4차원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본인이 실제로 용산에 지금 비밀 사무실 한 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밀 사무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잘 나타나진 않는데 그럼 그게 뭐냐? 용산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무슨 천공을 가지고 토론을 하냐. 천공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정계한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딱 주어진 것만 힘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힘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사기가 생깁니까? 가짜 이강석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네. 내가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이다.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도 천공이 정말 힘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 아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9명이나 정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희생이 됐는데 그걸 기회라고 얘기하는 자가 제정신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조인할 수 있는 기회. 안진걸 소장 저런 자는 좀 어떻게 그 뭐 처단이 안 됩니까? 예, 저건 뭐 사실 이제 사법 처리를 넘어서서 보통 이제 옛날 표현이 나오면 민중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동네에서 저런 헛소리 짓거렸으면 정말 옛날에 다 몽댕이로 쳐서 쫓아냈겠죠. 사람들이 죽어서 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야 많이 죽어가지고 야 온 동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기회다. 다른 동네로 우리 쪼인할 게라고 말한 거예요. 저 동네에서 옛날에 헛소리 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보면 진짜 동네에서 막 쫓아내는 거 봤거든요. 너무 이상하게. 근데 뭐 저는 헛소리 정도 넘어서 저 사람 정신병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했던 계기고요. 근데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까 이제 백문경께님께서 저런 엄청난 헛소리나 망언을 일삼아도 여권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집무실에서 천공을 비유하면 비유했지 공개적으로 지정한 공개적으로 지정한 사람이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였죠.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페이스북에도 그 대선 후보 토론 끝난 10월 6일 2020년 10월 6일 11시 20분이나 밤에 토론을 끝나고 그 정법에 대해서 천공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지적했더니 와가지고 삿대질 하면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유튜브 하라고 정법 스님 유튜브 하라고 정법 스님 보고 사입이라고 그러면 명예훼손 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런 이야기를 짓거리는 사람 이야기를 자기가 실제 봤고 안 봤다고 아니라 봤다. 근데 소개는 언제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특검 수사 때 김건희를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천공이 밝혔거든요. 그 시점이 굉장히 묘하잖아요. 저희들이 추적하기로는 특검 때 인기를 얻고 그때 윤석열이 처음으로 큰 꿈을 꿨다는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뭐 검찰총장이든 대권이든.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사실상 멘토가 되면서 아까 이제 이태원 이야기도 황당했지만 그 일본 이야기를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은 너무 정직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선진국이었다라고.
일본은 고마운 나라고 미안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다음에 100년 전의 일로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3000년 동안 계속 사과만 요구할 거냐 막. 너무 완전히 정법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언급한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권력은 원래 직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천공 아무 직책 없잖아요. 권력은 거리하고 영향력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대통령 부나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천공은 실제로 저는 이게 의혹이나 추정 수준이 아니라 봅니다. 막대한 막강형을 대선 후보 전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인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퍼즐 얘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퍼즐이 하나하나씩 따로 파편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진단은 하겠고요. 이 원인을 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정치 혐오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현상도 기억해 보시면 가장 정치와 먼 사람을 데려다가 그 정치꾼들이 해먹습니다. 이제 바지 사장 올려가지고 밑에서 또 해먹는 거고요. 그 당연히 바지 사장 와가지고 정치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용당하다가 팽당하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성공한 겁니다. 가장 정치가 혐오돼 있기 때문에 가장 정치와 멀어야 되는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진영을 넘어서서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꾼들이 이걸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들이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천공인 거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도 비선이 늘 있었습니다. 뭐 전두환,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차지철, 김재규 다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 장세동, 뭐 노태우 때 박철원, YS 때는 저 소통령, 그 차남이었죠. 김현철 씨. MB 때는 형님 아니었습니까? 만사 형통.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라는 그때 최태희 목사 이제 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이랬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선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천공이라는 뭐 이거 법사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빌런이에요, 빌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빌런이라 부르거든요. 예, 정확한 표현은 비선하고 실세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제 비선이라고 하면 공적 절차로 임명이 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선이 맞죠. 그러나 전두환 때 장세동이라든지 노태우 때 박철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 그런 그렇죠. 실세는 맞지만 비선하고 비선이 아닌 것은 좀 구별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상득 같은 분은 조금 직위도 있으면서 비선과 실세가 또 합쳐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이제 비선이죠. 근데 비선인데 가장 큰 힘을 가진 뒷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줄여서 그냥 비선 실세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천공 같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비선 중에서도 가장 질이 떨어지는 빌런. 빌런은 거의 또라이랑 준말입니다. 거의 사실은 그냥 좋게 표현한 빌런이라 하는 건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의 강의에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도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수준 아니냐. 정상적이진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취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뭐 청와대도 가고 이상득 의원을 직접 만난 적도 있고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어도 아무리 실세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3분 카레처럼 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뭔가 도사나 천공이란 인물과 연결짓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전 정권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상득 의원만 하더라도 국회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은 도대체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무슨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런 사람의 조언을 받는 거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뭐 교육과 관련된 논란이 그것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체크 하나만 해드리는데 윤석열 당시 캠프 윤희석 대변인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강의 내용이 사례에 맞는 부분이 있어. 사례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봤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한 번 우연히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정법이라는 사람 강의했으니까 한번 들어서 봐라 해서 한번 보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천공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전훈 지금 설명이잖아요. 정법은 그런 사람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봐라 하고 삿대질하면서 정법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정법에 미신하면 명예훼손도 있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요즘 우리나라에 사고 많으니까 다들 잊어먹으니까 제가 다 확인시켜주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 멘트가 후보 본인이나 윤희석 그 당시 공보단 대변인을 나왔다면요. 정법은 엄청난 멘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심취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천공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주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뭐 지가 무속인이든 뭐 도사든 아니면 뭐 세상을 다 읽어내는 선지자든 그건 자유고요.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 저희들처럼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천공에 의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천공이 하는 말대로 이래 되는 일이 있으면 야 무슨 이야기냐 그건 천공은 그렇게 얘기하고 내 뜻은 이런 것이니 오해하지 마라. 절대 관계없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서 야 천공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라. 왜 국정운영에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게 상식 아닙니까? 대통령실 주변 가면 실제로 핵심 관계자들도 천공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백앵커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참모면 대통령님 큰일 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거 뭐 세상을 어떻게 보고 천공 같은 자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당장 막아야 되죠. 민정 와봐. 빨리 조사해. 저 끝내.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이것을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천공이 날뛰는 것을 방조하느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배를 받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를 하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은 해퍼닝 수준에서 맞니 안 맞니 의혹 제기하잖아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다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우리가 이 기록과 이 토론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거 터졌을 때 봐라 천공이 역시 그랬지. 그게 이미 드러난 사건이 있죠. 청와대를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천공이 틀을 보고 그것을 지금 폭로를 했던 부성찬 전 대변인 김종대 전 의원이 있어요.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범죄 사실이고 국정농단으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살려놓기 위해서라도 천공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저널리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공이 우리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이상한 소리,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영향을 미쳤는가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셔서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성무님, 이 토론을 듣고 있지 않니 이 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하구나 싶네요. 그러시죠. 김효재님, 천공이 아마도 이 나라 주인인 것 같습니다. 부산이대희님, 가스라이팅 심리 지배인가? 김선동님, 신인규 변호사의 기막힌 퍼즐 퀴즈 예측은 피셜입니다. 현실이네요. 걱정 큰 걱정입니다. 이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팔자대로 살자. 영어를 이렇게 쓰시니까 이게 뭐 스페인 말인가? 천공의 수능 폐지 발언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참모진이나 장차관, 국힘 의원들이 천공의 발언을 공부하고 학습해서 윤통에게 조언하는 것은 아닐까요? 으짜님, 천공 보도는 MBC만 했던 것 같네요. 천공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언론은 뭐합니까? 수은이님, 스픽스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천공이랑 김 여사 건드리면 고소고발 난무하던데. 진실이 이깁니다. 조인영님, 진짜 제발 길 가다 한번 만나면 한 대만 때리고 싶다. 하얀 돼지님, 천공을 믿도록 방치하니까 믿는 것이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천공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어요. 그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서 토론하던 것이 카메라에 딱 잡혔죠.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후보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시고 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자, 먼저
왕자 논란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대선 경선 후보 토론 기간에 있었던 것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잘 하라는 응원 메시지고, 이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디 뭐 시험 보러 가거나 뭐 심지어는 뭐 집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도 그 손에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 주술 뭐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님은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는 집사람- 운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예.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예, 디지털에 다른 관한 분한테 논문입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말씀하시는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구속 수사를 해가 이걸 세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가자고 하는 건데 저걸 보면서 왜 그렇게 유승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신인규 변호사 이해가 좀 되죠? 예, 뭐 저도 사실은 참 유승민 의원 참 존경하는 분이고요. 참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 해주신 게 지금 와서 보면 저렇게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지금 뭐 저는 상당히 지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정말 쥐구멍이 있어 숨고라도 싶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저는 할 말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고 참 이런 지도자를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데 만났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한 장면이 여기 나오니까요. 근데 참 지금 천공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드러날 건데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두 눈을 똑바로 뜨면은 거의 1억 개의 눈이 있는 거 아닙니까? 5천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천공의 뜻대로나 그런 권력 실세들의 일부들의 생각대로 다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다시 보니까 제가 사실 움찔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는 게요. 통상적으로 저런 걸 100번 양보했어라도 대선 전에는 뭐 점도 보고 이래서 내 대통령 돼야 되니까 누군가 조언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번 양보했어. 그것도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 이게 맞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다시 저 영상을 보니까 지금 천공이 하는 짓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심하다. 야, 정말 저렇게까지 천공과 연관이 돼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드는 생각이 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결국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데 천공이 영향을 줬으니 그 뒤에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거나 어쩌면은 도움을 받고 있거나 심지어 좀 심하게 하면 결정적인 조언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했어. 참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다시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들이 준 텍스트를 본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한 듯이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집요하게 질문 들어오니까
그래 만났어. 여러 번 만나면 뭐가 문제인데 질러버리는 거잖아요. 그 특유의 건방진 태도로. 뭐가 문제인데 점점 보면 뭐가 문제인데. 근데 저는 굉장히 아까 제가 특검전에서 만났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나 대권 꿈을 참으로 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만난 게 그 예사롭지 않다고 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당시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특검하면서 박근혜나 누구 구속수사할 때 조언 받고 마치 정치듯이 구속해야 되냐 말하냐 물어보지 않았냐고. 그걸 물어보냐니까 중대한 의사결정을 무속인에게 또는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종교인에게 의존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인을 안 하잖아요.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천공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대통령 관적으로 천공을 문제제기했을 때 실제 건진 세력의 핵심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추정한 언론인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의혹은 지금도 건진 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사무실에서 대통령 허리 만지고 등 어깨 딱 쥐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웬만하면 그런 거 많아잖아 후보 그랬던 사람인데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건진 세력이라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추정하는 언론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와 대통령실 의사결정 구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상당한 해법이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영상을 봤는데요. 맞다. 김건희 여사도 뭐 점, 아바타, 뭐 운수회 이런 거 가지고 뭐 글도 쓰고 그랬지. 그리고 또 우리가 웬만하면 김건희 여사 육성은 안 틀려고 합니다. 무서우니까. 예. 근데 그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나 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뭐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도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 예. 그건 뭐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연계설이 끊이지 않는 건데 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죠. 뭐가 뭐 공개할 만한 사안인가? 저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MBN에 있을 때. 아 그때 MBN이 주관하는 토론회였죠. 예. 그러니까 화면이 실제 화면이 지금 MBN 화면이에요. 보니까 이 왕자 화면이.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저는 그때 손바닥에 왕자를 못 봤어요. 지금 왕자 나오죠. 네. 저때 이제 MBN에서 대선 후보 경선 토론할 때인데 저는 이제 손바닥에 왕자를 못 보고 그냥 토론만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 손바닥 왕자가 드러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 후보들이 이렇게 왔을 때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MBN 보도국장이 저 손바닥에 왕자를 방송 전에 봤어요. 나 이거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네. 네. 나 웬만하면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 당시 보도국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니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가면 안 됩니다. 보도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없애는 게 좋겠는데요. 그런데도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누군가가 이걸 써줘가지고 내가 뭐 했다 뭐 비누로 씻어도 잘 안 졌다 이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보도국장 말을 빌린다면. 오히려 손바닥을 보여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왕자가 보이도록 하라. 이런 계산까지. 그랬을 수도.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왕자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해명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최초 공개입니다.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이제 정직하지 못한 거는 그 본인 발언 바이든 난리변 그 비속어 부인했을 때도 저는 좀 그때 느꼈습니다. 이미 그 부정직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정직하진 뭐 않죠. 이해가 되죠. 근데 무간도 정권 진짜 많네요. 주변에서 필요한 조언해 주는 거는 안 듣고 무당, 간신, 도사를 말은 잘 들으시는 게 아닌가 진짜 우려가 되는 근데 부분이에요. 도사랑 법사는 또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지금 뭐 말씀하신 그리고 그때 법사인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들을 만한가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거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데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유승민 의원 측이 밝혔죠.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얼마나 이제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감정이 심했느냐면 그 뒤에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화해를 시도를 할 때 윤석열 후보의 전언에 의하면 다른 분의 전언에 의하면 나를 짐승맛도 못하게 쳐다보는 저자와 내가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눈길 자체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 하는 정도로 모멸감을 윤석열 후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는 유승민과 내가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감정을 풀고 화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들은 적이 있죠. 그만큼 저 사건이 유승민 의원은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똑같이 권력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저런 거를요.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뭐 좋아하는 특정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공적의식 없이 그냥 사생활인데 왜 너희들 시비 거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살면서 검사하고 총장하고 이러면 누가 지적차 안 했을 거거든요. 싫은 소리 있어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정치권에 처음 데뷔해서 유승민 의원이 막 전공법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다스리지 못한 것도 아마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보니까 왜 저 유승민 그렇게 대하는지 저 마음속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너 대기만 해봐. 내가 딱 그랬을 것 같네요. 당시에 홍준표 후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것도 모르냐고 막 국방 정책 모르면서 그랬고 아유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 대선 경선이다라고 엄청 쓴소리했는데 글쎄요 최근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아니, 생각이 홍준표 듭니다. 후보 얘기하니까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이거 잠깐만 좀 살펴볼까요?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정교한 대표 대구시하고 경찰하고 한판 붙지 않았어요? 홍준표 시장하고 경찰청장하고. 지난 주말에 이제 퀴어 축제 때문에 경찰은 법원에서 허용한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구시 중심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구시청 공무원과 중구청 공무원 400명이 홍 시장과 함께 나와서 경찰이 이렇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막 맞붙어가지고 그랬죠. 심지어 CNN까지 보도가 됐죠. CNN도 나갔나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끼리 처음 있는 붙어가지고 일이죠. 공무원들끼리 집회의 허용 여부를 놓고 싸우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일단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압수수색한 건 아니다라고 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이제 올 1월 달에요. 스픽스 대구에서 최초로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하고 홍 시장이 개인 홍보 영상을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보도가 되고 나서 스픽스 대구가 처음 보도한 거예요? 최초 보도를 했고요. 특종이네. 특종을 했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시민단체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쭉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한 4개월 지났죠.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는 뭔가 홍 시장과 대통령실 경찰 사이에 좀 껄끄러운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경찰청과의 최근 충돌 이런 것들로 보고 오히려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법 집행을 좀 엄격하게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작동됐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온 대구가 지금 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당했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 이제 내년 총선까지 미칠 영향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큰 파장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많지 않은 기자가 있지만 스픽스 대구가 이것을 특종 보도하면서 지금 이제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모든 입장을 다 내는 걸로 유명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볶음밥 다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 중에 하나 맞추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 이런 분이시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당의 상임 고문으로부터 해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전당대회 기간이죠. 그 이후에 이제 해촉을 당한 건데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시장은 계속 대통령에게 힘 실어줘야 된다. 김기현 체제를
옹립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해촉을 당하고 나니까 속이 좁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왜 대구시 공무원들의 그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든지 집회 방해죄가 될 수 있는 무리한 일을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내정된다면서 MB계가 힘이 엄청 커졌거든요. 홍 시장 입장에서는 MB계랑 사실 정치를 오래 같이 했지만 같은 편은 아닙니다. 혼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MB계를 겨냥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대구시 공무원들 해서 CNN까지 보도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행정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나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올해 1월 달에 실제로 대구 스픽스가 특종 보도를 하고 우리 서울 스픽스에서 집중 토론했었습니다. 예. 제가 토론자로 나서서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막 보여드렸어요. 대구시청 홈페이지도. 대구TV인데요. 대구시청 홈페이지나 대구TV, 이게 대구 광역시 공식 유튜브잖아요. 홍준표 개인 방송화돼 버렸어요. 이건 신규 변호사 말씀처럼 행정을 계속 정치 악용하는. 근데 그게 시민사회 비판을 받는 걸 넘어서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사전선거운동하는 사례까지 비판받을 정도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구 스픽스가 잘 지켰고 대구 참여연대라는 대구에 큰 단체가 고발했고 경찰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시점이 이제 묘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 정도 예를 들면 현역 대구시장 그것도 정치력이 막강한 홍준표를 압수하려면 이건 용산 집무실에 재가를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대구 그러니까 그 퀴어 축제 시위와 관련해서 홍 시장하고 이제 대구 경찰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홍 시장이 나 같으면 저 만약에 정말 진짜 지방자치 같으면 저 파면시킨다 그러면서 대구 경찰청장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대통령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우리 그 감각으로는. 근데 이번에 경찰이 대구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 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전희영 교수 우리 기자들 촉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경찰 편 들어주는구나. 경찰이 용산하고 아무 교감 없이 지금 대구시청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대구시장이라고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당 대표였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였어요. 두 번이나 했죠. 두 예, 번씩. 그래서 당의 어쨌든 해촉에 대해서 또 고문이었어요. 이런 인물을 경찰이 나서서 뭐 개인은 아니지만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다? 이게 과연 교감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겠는가 의문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정상이 아니다. 한 60%는 나와야 되는데 초기에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났잖아요. 쓴소리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과연 용산과의 교감 없이 이렇게 대구시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겠느냐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를 꼭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 시장이 약간 벌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본질은 둘이 되게 똑같습니다. 거의 쌍둥이에요. 예. 공사구별 못하는 건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 시장님은 공사구별 못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구시를 써먹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지금 아까 뭐 천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좀 끌어들어오는 거는 본질은 똑같다. 굉장히 행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참 이게 인생기사 알 수 없는 게요. 스픽스 대구는 홍 시장이 제발 좀 독선 행정하지 마라. 그리고 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왜 사유화를 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언론으로서 건강하게 잘 한 것이고 그걸 바라본 시민단체는 고발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가가지고는 정치적으로 홍 시장을 죽이는 좋은 소재가 되어서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면 이게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인생 알 수 없는데 스픽스가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홍 시장을 적용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예.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끝까지 붙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단 뭐 유승민 날아갔죠. 안철수 나경원도 찌그러졌죠. 나경원. 이준석 적이 됐죠.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이제 꽤가 많으니까 아이고 얼른 도망가자 해서 대구로 하방해서 이제 시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때 당시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유승민 경기지사 후보 날리듯이 기문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럴 정도가 안 되니까 뭐 그거야 뭐 방법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회를 보고 있었을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홍 시장님 돌아서는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언제 돌아서냐. 그래서 보통은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여당이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에 홍 시장이 자기 정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홍 시장이 그 상임고문 해촉을 당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이가 표면적으로 완전히 지금 틀어지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갑시다. 예, 뭐 말씀하시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두 사람, 예. 유시민하고 이재명하고 직접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것도 유시민하고 방송 토론회, 이재명하고는 만났어. 대구시청에서 만나가지고 두 번 다 윤석열 부부를 비판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스픽스 대구는 정말 언론은 잘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시민사회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도 그걸 정치 권력이 늘 악용을 하죠. 근데 이번 지금 경찰청장 윤희근인데 여기가 정말 대통령의 앞잡이 소리를 이제 시민사회단체 비판받거든요. 뭐 요즘 강제진압 근데 저는 예. 이해가 돼요. 이태원 참사 때 목이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충성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때 1박 2일 어디 있었는데 아직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그걸 추정하는 기자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영장 자체도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승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현역 집권여당 대구시장을 압수해가는 것은요. 이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개입이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도 약간 의식을 했는지요. 홍 시장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고 시청사의 홍보 담당관실과 관련된 부서만 하는 것이니 홍 시장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벽을 쳤습니다. 아무튼 아이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또 싸움을 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속보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이 대구시청 동인청사가 어디예요? 원래 중구 동인동에 또 청사가 있나 동인동에 보구나. 원래 있던 시청이 있고요. 예. 원래 경북도청이 이제 그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그곳을 이제 상ገብ청사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 있던 대구시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주제로 돌아가기 전에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정치본색 사상 처음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1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13,017명 접속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다. 앞으로 더욱 더 진실과 상식을 향해서 나아갈 테니까요. 정월 때 많이 모아주시고 실시간 접속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퍼즐 오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천공이라는 이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가? 천공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짓거려 대는가? 그런데 천공과 대통령 부부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런 연계설이 나오는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오늘 토론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천공의 그림자가 정말로 국정 주변에서 어른거리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퍼즐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천공한테 거의 알려지는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뉴욕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강원도 춘천에 갔는데 거기에 나타났다고 해요. 대통령이 갔는데. 그리고 서천에서 무슨 한산 모시축제 있었죠.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는데 그 다음날 천공이 나타났어요. 천공이 나타났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화면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천 군수, 부군수가 영접을 합니다. 영접도 아니고 저건 거의 호의고 수행이네요. 이렇게 쭉 가는데 군수라는 자가 부군수까지 데리고 저렇게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아, 난 천공인지도 모르고 누가 천공이라는 분이 와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했다. 아, 그랬슈?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 제복까지 입은 경찰 간부가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 저 뒤에 선글라스 쓴 남자가 딱 서 있어요. 저 거의 경호원 수준 아닙니까?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나 봐요. 지금 저 흰 수염 기른 천공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군수로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경감이니까 서천 경찰서의 뭐 간부계장이나 될래나? 경비계장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정도 되겠죠.
저게 뭐냐고요. 어떻게 대통령 일정하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천공이 자기 스스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통령 일정 어떻게든지 알든지 또는 동선이 드러나면 그 뒤에 쫓아가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실제로 뭐 어떻게 가서 나쁜 기운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그게 상식이 안 통하니까 안진걸 소장. 네. 저걸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저건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께 너무 쉽게 거짓말한 것도 큰 실망 원인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갔으면 아니 천공이란 분이 굉장히 뭐 유튜브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 여기 찾아와서 잠깐 내가 이야기만 듣고 왔다 그러면 될 일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했다고 어떤 분이 알려줘서 누군지도 모르고 잠깐 자기들이 저렇게 경찰 간부 분수까지 대동하고 저렇게 티타임을 가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너무 뻔한 거짓말이고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안 한 사례 중에 김건희 여사가 갔다 온 순천만에도 천공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부부가 천공한테 알려주고 천공은 거기를 고의적으로 아무로서 자신의 영향을 과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안 지자체장이라든지 경찰 간부가 알아서 기으면서 영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사례가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비선들은 본인을 감췄는데 지금 천공은 즐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천공이 그 동선마다 따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꼬리가 길면 언젠간 밟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마 실제 국정 운영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겠나 이렇게 다 의심을 가졌고, 제가 만나본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워낙 이게 얼토당토 안 하니까 뭐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하다가 이제 이만큼 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훨씬 더 경직되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더 세지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천공 문제만 나오면 이제 피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양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든 대통령실의 비호를 받든 다음에 큰 우리 국가지 대사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걱정은 북한 문제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북한 관련 발언 빨리 찾아봐야 되겠네.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발언이냐면 우리 민족은 전쟁이 나야 정신 차린 민족이라는, 정말 그래요? 요것은 혹시 지금이라도 자료화면 찾았으면 이 발언이 확인이 됐고, 그때 많은 국민이 진짜 걱정합니다. 전 이장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은 전쟁이 나야 우리 박영식 앵커님 그 흉내 한번 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 못하는 발언을 하고, 저는 계속 참 용어로는 불편하고 죄송스러운데 대통령 부부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정 운영 전반을 보면 이분은 남 이야기를 듣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분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도 좀 특수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하는 체계가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신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가 저질른 거는 우리가 죄를 단죄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절과 통제를 시키지 않으면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송두리째 이자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 이거 지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천공 문제를 깊이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계환 대표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천공이 그냥 하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수능 얘기 해볼 텐데, 수능이요, 수능을 둔 부모님하고 수능생들한테는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자 보십시오. 한산 모시문화 축제에 김건희 여사가 간 그 다음날 갈 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1년 내내 열리는 축제가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수도권도 아니고 서천 한산면. 그래서 이걸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긴 믿기가 너무 어렵다. 전 너무 이상한 게,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해봤잖아요. 군 단위에 가면은 군수님이 사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일 때 제가 도청 소속 공무원인데도 군수님 가서 막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전화해서 조정하고 비서실 가서 대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 공무인데도 도청 소속 공무원인데도. 근데 이 천공이라는 분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이렇게 떡 나타났는데 경찰들하고 군수님하고 차를 마신다? 이거 공무원들 보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보기에 야 옛날에 났던 국정농단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예.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이건 장면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작년 12월 25일입니다. 천공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야 정신 차린 사람들 우리는 나라가 망야 뭉치고 조금만 잘해주면 술 먹고 풍류를 읊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 이건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노선 또는 막 선제 타격 언제든지 전쟁을 할 것 같은 그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이게 또 영향을 끼친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확 돌았습니다. 저는 정 이장님 말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까지 국정 개입 논란, 비선 논란도 심각하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진짜 한반도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남북 간의 화해야 그걸 통해서 아시아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를 주도하는 건데 공동 번영으로 이 정반대로 진짜 큰 전쟁 한번 일으켜 갖고 민족이 대참사가 일어날까 봐 걱정되는데 이건 절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천공이 쉽게 막겠다는 안 됩니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입은 당장 꼬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대통령 부부가 움직이는 곳에 나타나는 이것 아까 우리 신인기 변호사께서 우연도 계속되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 일어났던 일들 간에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 중요한 부분마다 천공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에서 어른거리는가. 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가 다뤄볼 텐데요. 앞부분 마치기 전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상현님 감사드리고요. 카리디아님 행시의 달인이시죠. 천공으로 또 이행시 보내셨네요. 천인 공노할 사람이놈. 공공연히 이곳저곳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집거하길 제발. 감사합니다. 꾸미님 시애틀에서 유나킴님 미국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윤석열이 과연 상식이란 말을 알까요? 왜 도리쩝 상식이 뭐지? 댓글놀이님 좌우 중도 위아래 양옆 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복흥망치님 작다고 정어리 때 얕보면 큰 코 다칠 날 꼭 올 겁니다. 천년바위님 요즘 정어리 때가 스픽스에도 몰려오고 해안가에도 몰려오는 것은 우연일까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몰려오는 건 좋은데 죽으면 안 되는데. 스픽스 정어리 때에 동참하는 뜻에서 동접자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천년바위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안 주고 저분만 주냐?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카르디아님 엊그저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두루두루 드리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많이 보내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최원상님이 백운기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셨는데 이거 소개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험해서. 아 그렇습니까? 할까요? 그래도 보내주신 사연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웁니다. 운 나쁘게 이 시대를 만나서 기생 오라버니가 망치는 대한민국. 예, 박수를 치기에는 조금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네. 세간의 민초들의 지적 중에 하나니까 그냥 태양의 후예님, 장님이 봐도 이거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예, 하여튼 우리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노력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픽스의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정어리 때도 계속 가입해 주시고 또 우리 스픽스 글래머가 판매하는 선크림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면 힘이 됩니다. 광고 잠깐 보시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